됐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방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들리는지만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롯데가 이기면서 제가 이제 경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 보고 그냥 풀 경기 영상으로 본 다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느지막이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커피 먹고 이제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롯데 기록 정리하다가 라이브 방송 안 킨 지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담백하게 이겨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담백하게 그냥 좀 주요 내용만 좀 짚어보고 그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딱 제가 좋아하는 한 두 자리 숫자 이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저희끼리 오붓하게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야구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롯데가 이제 승패 마진이 플러스 2가 됐고 리그 4위가 되면서 4대가 됐죠. 얼마 만에 4대인지 그리고 이제 얼마 만에 4연승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기분 좋은 한 주의 마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5승 1패로 주간을 마감을 했고 최근 10경기를 끊어서 보니까 7승 3패 페이스고 이건 리그 1위더라고요. 최근 롯데가 확실히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이 작용을 했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력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던 어쨌든 간에 이기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데가 최근에 정말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투수 쪽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투수 쪽을 볼 건데 이제 선발하고 불펜을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선발 같은 경우에는 나균안이 진짜 홀로 선발진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4경기에서 25.2이닝을 던졌는데 평균 이닝이 6.42이닝입니다. 그러니까 나균안이 나오면 최소 6이닝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먹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얼마 전까지는 미스터 제로였죠. 선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나균안은 나균안은 없었으면 롯데 이번 시즌 선발진이 어떻게 굴러갔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 나균안이 홀로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4명의 선발 투수들이죠. 잘 던져야 5이닝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5이닝도 뭐 무실점으로 5이닝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꾸역꾸역 5이닝을 던지는데 또 3실점, 4실점, 뭐 5실점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선발 4명은 밥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박세웅, 한현희, 스트렐리, 반지, 나균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값이 가장 싼 나균환만 제 목 이상을 하고 있고 다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수억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박세웅, 한현희, 스트렐리, 반지는 돈값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세웅이나 한현희 100번 양보해서 한현희 같은 경우에는 하위 선발이니까 뭐 그래 한 4이닝, 5이닝만 던져 먹어줘도 어디냐 이렇게 감지덕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닝 소화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닝 소화라는 게
그 선발 투수의 가장 제1 덕목이기 때문에 이닝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현희는 뭐 그냥 한 5선발 나오니까 그래 5이닝만 던져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2인복이 올라오면은 또 상황은 달라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박세웅은 지금 WBC 이후에 어떤 페이스 조절 실패인지 몰라도 WBC에서 그렇게 잘 던져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부침을 겪고 있죠. 롯데 팬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죠,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스스로 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영의 투구를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유인구 던지고 스트라이크 안 던지고 상대방이 헛스윙을 해주길 바라는 공만 던지는데, 이미 롯데 팬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면 상대 팀에서도 전력 분석이 다 돼 있겠죠. 지금 박세웅은 지금 뭔가 피칭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박세웅의 지금 고민이라고 하면 포심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위력이 없다는 거죠. 이순철 해설위원이 박세웅의 공을 보면서 공이 가볍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이 가볍다 이렇게 단순히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포심 자체의 어떤 구속이라든지 회전수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투구수 관리 이 부분이 답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팀 내에서 좀 살펴본다고 그러면 최근에 김진욱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근데 김진욱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그 김진욱 스스로는 이런 얘기를 했죠. 김현우 코치가 이제 뭐 체중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힙 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조언을 잘해줘 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잘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멘탈적으로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줬다. 그리고 그게 많은 큰 힘이 됐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피칭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김진욱이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원했던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라. 볼넷 주지 마라. 스트라이크 존을 던져도 쉽게 치지 못한다, 네 공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다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는 그게 다 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욱의 피안타율이 0.038, 그러니까 3푼 8리인가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세웅 같은 경우에도 김진욱 후배 김진욱이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상대방이 헛스윙을 해주길 바라거나 상대방이 옴짝달싹 못하는 보더라인 피칭으로 삼진을 잡아낼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쳐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효율적인 투구를 해서 이닝을 많이 먹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수 스스로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잘하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부담 없이 던지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현희하고 박세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 두 선수는 롯데에서 단연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롯데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아쉬운 부분을 잘 좀 캐치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스체일이나 반지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제가 짧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두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시점에서 어렵냐? 어렵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메이저리그 콜업을 바라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동양 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쪽 리그로 넘어오는 것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선수 풀이 풀리는 시점에서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특히 스트레일리는 최근 이제 일자별 등판 시에 이닝 소화를 보게 되면 5 이닝, 6 이닝, 4.2 이닝, 3 이닝 점점 이닝 수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닝 수가 단순히 적다라는 걸 보게 되면 뭐 어쩌다 보니까 컨디션이 한두 번 안 좋아 가지고 그냥 불운해서 누가 봐도 공은 괜찮았는데 참 어이없게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뭐 4.2 이닝을 던지거나 3 이닝을 던져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보실 겁니다. 뭐냐? 너무 꾸역꾸역이죠. 그냥 말 그대로 꾸역꾸역입니다.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듯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답답합니다. 외국인 투수 2 명은 전체 5 명의 선발의 40%다 이렇게 볼 게 아니죠. 절반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 줘야 되는 어찌 보면 엄청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을 많이 주겠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두 선수가 지금 공이 잘 던져야 5 이닝 조금 넘게 던지는 이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런 선수들이 뭐 살아나길 기대한다? 그 살아나길 기대한다는 쪽에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팬들이 10 명이면 10 명이 다 다르지 같은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스트레일리나 반지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쪽에서 그 주장에 힘을 받기 위한 근거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일리나 반지는 지금까지 투구에서 그런 근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시즌 초반 혹은 시즌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트레일리나 반지는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스트레일리 재계약이라든지 반지 재계약을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캠이 있으면 머리를 받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본 것 같고 제가 야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못할 줄이야. 제가 그렇게 겨울 동안에 "이 두 선수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그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래서 저는 시즌 초반 이 선수들의 이닝이 이렇게 적다는 걸 보고 저는 일찌감치 조금 기대감을 접었습니다. 특히나 털보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정말 100번 천번 양보해서 둘 중에 한 명만 교체한다고 그러면 털보고 그나마 반지는 조금 그나마 아주 조금 또 기다려 보자 이런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튼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서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찌 보면 팀에 부스터를 달아줘야 되는 스텔리나 반지 외국인 선수 2명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한 판단은 구단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스텔리가 최근 경기에서 3이닝만 던지고 이제 강판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보여준 스트레일리의 어떤 그 짜증 섞인 표현이라든지 수비에 대한 어떤 불만 표현 이런 부분은 뭐 실망스러운 투구보다도 지켜보는 팬들에게 더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 스스로 선수 스스로가 좀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테고 충분히 수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게 그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스트레일리가 뭐 20대 초중반에 피 끓는 어린 선수도 아니고 30살 중반이 되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며 또 롯데 자이언츠에서도 벌써 몇 년째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망스러운 성적은 둘째 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시즌 초반에 스트레일이나 반지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너무나 너무나 좀 실망적이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균안을 제외한 4명의 선발 투수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불펜 때문입니다. 4월 16일까지 롯데 불펜은 정말 리그 최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균안 제외한 그 4명의 선발 투수들보다 더 못했습니다. 진짜 더 못했어요. 40이닝에 1승 2패 8홀드 3세이브를 기록하는 동안 평균 자책점이 8.10이었습니다. 리그 최악이었죠. 솔직히 선발이 잘 던져도 불펜들이 경기를 터트리는 경기도 있었고, 그 개막전이 그랬죠, 대표적으로. 그랬던 팀이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에 6경기를 치르는 동안 26.1이닝을 던지는데 4승 5홀드, 무패입니다. 무패에 4세이브, 평균 자책점이 1.37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롯데자이언츠 불펜이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어깨 갈아 넣어서 이번 주에 5승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롯데 불펜의 이번 주 좋은 활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평가도 내리죠. 선수 교체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뭐 서튼 감독이 이기는 경기는 반드시 잡기 위해서 좀 독해져서 선수들의 연투도 다소 무리할지 몰라도 이게 계속 시키고 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쨌거나 마운드에 올라가서 지시가 있다고 해도 그걸 수행하는 건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도 아니고 투수, 게다가 연투, 3연투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몰린 투수들이 정말 이 악물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던지는 게 사실은 좀 오버해서 말하면 눈물겨울 정도로 그 선수들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줬어요. 정말 구승민 같은 경우에도 그 언제였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던지고 나서 좀 양 두 팔로 허벅지를 딱 잡고 고개를 좀 약간 숙이면 세이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로. 또 뭐 3연투 했죠. 김원중도 얼마나 힘들 거며. 나이 어리고 뭐 며칠 쉬었다고는 하지만 나올 때마다 멀티 이닝을 던져야 되는 김진욱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그 선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 선수들이 이번 주 5승에 큰 정말 절반 이상의 그 이상의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불펜은 제가 아니어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불펜은 쓰면 쓸수록 깎아먹는 거죠. 피를 채워주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닳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즌 아직까지 비축해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 던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최근 일주일 동안 팀 전체 이닝이 55이닝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팀 전체 이닝이 선발 불펜 포함해서 55이닝인데 불펜만 지금 26.1이닝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이 얼마나 못 던졌는지를 알 수 있죠. 최소한 7대 3 정도, 7대 3 정도로 돼서 그러니까 선발이 뭐 한 40이닝 남짓 던지고 불펜이 한 15이닝에서 20이닝 던졌으면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고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뭐 선발 절반, 불펜 절반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롯데가 지금 잘 던지고 있는 불펜 믿고 계속 선발이 이 지경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잘 던지고 있는 불펜들도 다 갈려나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롯데가 어찌 보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길게 중원, 부원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일리나 반즈 여차하면 선수가 수급이 잘 됐다고 하면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거의 랩을 하듯이 제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빨리 말한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보지를 않고 있었는데 시청자 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저 처음 시작했을 때 30명 정도였는데 그래서 갑자기 부담이 생기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칭찬해줘야 될 이게 칭찬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 베테랑 그 줍줍 3인방 윤명준, 신정락, 김상수. 김상수는 지금 필승조로 나오고 있고 팀이 이길 때 나와서 정말 잘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는 선수는 또 이렇게 칭찬해서 솔직히 말해서 너나 할 것 같아서 다 칭찬하는데 저마저 칭찬하는 거는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보시는 분들은 좀 지겨우실 테니까 김상수는 참 잘한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윤명균이나 신정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번 주에 윤명준하고 신정락이 던진 이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정락 같은 경우에 팀이 지는 상황에 올라와서 어려운 상황에 올라와서 3이닝을 던졌죠. 이게 야구 경기라는 게 이런 말 있잖아요. 질 때 잘 져야 된다. 만약에 뭐 10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5점 더 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5점을 더 주는 동안 우리 야수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더 수비를 해야 되는 거고 체력을 더 갉아먹게 되는 거죠. 10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그 후에 나오는 투수가 빨리빨리 경기를 끝내주면서 뭐 10대 0으로 그냥 끝내주는 혹은 뭐 한두 점 줘서 11대 0으로 끝나는 이렇게 해주면서 경기를 좀 타이트하게 템포를 맞춰주면서 경기를 끝내면 우리 뒤에서 수비하고 있는 야수들도 조금이나 체력을 세이브하고 감각을 가져가면서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정락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뭐 그 홀드도 아니고 세이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 진짜 본인의 어깨를 갈아 넣어서 잘 던져준 거죠. 그래서 신정락의 그 투구는 저희가 좀 큰 박수를 또 보내줘야 되는 그런 투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들이 많아져야 롯데의 팀 투수진이 강해지는 거죠. 지는 경기라고 에라 모르겠다. 10점 줬으니까 나도 올라가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는 경기, 그러니까 추격조, 패전조, 뭐 이런 가비지 이닝을 먹는 투수들에 대해서 경험 쌓게 어린애들 그냥 아무나 올려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경기가 더 늘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 여파가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 팀에서는 지금 신정락이라든지 뭐 윤명준 뭐 이런 좀 베테랑들이 좀 해주고 있고 나름 깔끔하게 막아주면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락의 투구도 상당히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신정락이 혼자서 3이닝을 먹어줬던 것 때문에 불펜 소모를 막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명준도 마찬가지죠. 절체절명의 상황이 올라와서 다른 선수도 아니고 롯데전 악마라고 하는 박민우를 그렇게 병살타로 잡아냈다는 게
참 그렇게 약간 우리가 지금 계약한 선수들이 막 날고 기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잘 던져서 상대팀한테 어떤 비싼 대가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팀에서 버림받고 팀에서 쓸모없어서 이제 방출됐던 선수들을 데려온 건데 그 선수들이 딱 위기 때 위기를 맞고 나서 포효하는 모습, 즐거워하면서 글러브를 치는 모습,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니까 신인 선수들이 잘하는 신인 선수들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과 또 다른 어떤 감동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시즌 중후반까지 계속 잘해줄지 아니면 조금 못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그 모습을 끝까지 좀 오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투수 얘기를 좀 했고요. 투수 얘기에서 이제 제가 타자 얘기로 넘어갈 건데 타자 얘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채팅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채팅창을 방송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역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는 채팅창 보면서 방송할게요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준비한 거 하는 게 바빠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현님, 안녕하세요. 러브자이언츠님, 소녀어깨 유강현님, 예, 안녕하세요. 보또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별이 엄마님, 망고님, 올드보이님, 예, 예. 제가 이 영상은 그 제 본 채널이 아니라 야구로그 긴 거에 올리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내일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 졸려서 못 들으시면 다음에 들으셔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제 목소리를 밤에 듣는 건 모르겠는데 낮에까지 듣고 싶을까 이런 생각 좀 하지만 그렇습니다. 너의 용어님, 아 기다려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올버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그리핀님, 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고, 예, 예, 스텔리 반지는 거진 다 대부분의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예, 예, 오늘 이번 주에 김진욱 너무 많이 던졌죠. 예, 보또님께서 이번 주에 공을 94개나 던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욱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6.1이닝을 던졌거든요. 이 6.1이닝이 불펜 투수 최다 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참 좀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쉬기 위해서는 우리 타자들이 더 많은 점수를 내야 되는데 좀 이따 제가 타자 쪽을 보겠지만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망고님, 예, 시청자 수 늘은 게 잘못된, 잘못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불사님, 나승엽은 언제 오나요? 하셨는데, 나승엽이 아마 11월 제대죠? 11월 저녁이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이번 시즌은 안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타자 쪽을 좀 보겠습니다. 타자 쪽을 보게 되면, 타자 쪽의 기록을 또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맨날 말씀드리지만 기록을 쪼개서 보는 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록을 쪼개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어렵지만 채팅창이랑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올려주시면 같이. 아, 역시 한동이가 뜨겁군요. 한동이가 너무 부진하니까 오늘 9회 초에도 9회 초에 말루 찬스였나요? 무사 말루였죠. 거기서 또 이제 뜬공 내야 뜬공으로 아웃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뭐 제가 뭐 타격 메커니즘 이런 건 모르는데 그냥 딱 봐도 너무 느리죠. 이 타이밍이 너무 늦으니까 뒤에서 맞고 그래서 한동희는 지금 뭐 노진혁의 기사 같은 거 봐도 나오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노진혁이 해주고 있는데 선수 스스로가 좀 너무 깊게 생각하는 스타일 이런 것 같아요. 좀 안 될 때는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한동희 데뷔 이후부터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죠. 멘탈적인 부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동희가 1군에 있든 2군에 있든 그게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냐? 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1군에서 벤치에 넣어도 되고 그게 좀 아니다 싶으면 2군에 내려도 되고 근데 경기에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왜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2군 내리라고 그러면은 한동이 2군 내려서 내리면 1군이 뭐 헐거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2군에서 더 보여줄 게 없는데 2군 내려서 뭐 하냐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한동희는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훈하고 마찬가지죠. 정훈도 타석에서 전혀 기대할 게 없잖아요. 한동희도 지금 전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래놓고 다음 주에 치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 뭐 사람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한동희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또 2군에 있는 김민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동희를 내린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 그냥 한동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희냐 김민수냐 둘 중에 한 명 골라라 이런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동희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보면 4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롯데는 타율 3위. 그러니까 공격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보기에 편하겠네요. 타율 아니 OPS도 밑으로 내려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좀 구분해서 타율이 전체 3위였고 득점이 61득점으로 4위. 그다음에 희생 플라이가 3위. 그다음에 WPA가 2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는 지난주까지만 해더라도 뭐 투수들이 못했는데 그 부분을 타자들이 좀 메꿔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들어서는 타율이 그다음에 OPS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33개로 공동 2위고 역시나 WPA는 리그 1위까지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중요할 때 잘 치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할 때. 그래서 롯데 타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스펙 기록이 좋으냐, 스탯이 예쁘게 찍히냐, 3, 4, 5, 타율 3할이 넘고 출루율이 4할이 넘고 장타율이 5할이 넘고 그래서 OPS가 뭐 8, 9가 되는 그런 선수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주에 아주 점수를 내야 될 때 집중적으로 점수를 내서 비기닝을 만들고 그 비기닝을 또 아까 말했던 불펜들이 잘 지켜주고 이러면서 롯데가 이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쳐서 잘 못 나가니까 타율로는 2할 2푼밖에 안 되고 잘 못 나가 쳐서는 못 나가는데 대신 이건 2위입니다. 이건 1위 아니고 2위. 볼넷으로 눈야구에서 좀 나갑니다. 쳐서 나가는 출루가 안 되니까 눈으로 출루를 하게 되는 거죠. 나가서는 또 잘 뜁니다. 잘 뛰어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발빠른 야구를 하면서 또 득점의 좀 확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홈런도 좀 그나마 좀 많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예전에 없었죠. 어, 롯데 타자들 일부 타자들한테 이런 얘기 있었죠. 스찌 스탯은 아주 예쁘게 찍히는데 팀의 승패와는 그렇게 좀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스찌 뭐 스찌질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팬들이 항상 저 선수는 그 어떤 성적 이면에 팀 기여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는 선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롯데 타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율은 좋지 않고 안타를 많이 못 치더라도 타석에서 본인이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베이스에 나갔을 때 주루, 베이스 러닝, 내가 해야 되는 베이스 러닝, 거기서 또 내가 쳐야 될 거, 안타가 아니어도 이런 희생 플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기 선수들이, 선수들 개개인이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시즌에 4번 타자를 할 거라는 한동희가 그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탯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팀 전체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팀 타선이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타선이 없어졌다라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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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학주 자리에 노진혁이 들어가 있고요. 정복은 자리에 유강남이 들어 있어요. 근데 노진혁하고 유강남이 지금 뭐 엄청나게 리그에서 손에 꼽히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작년 시즌에 이학주 혹은 박승욱이 들어갔던 유격수 자리 여기는 자동아웃 수준이었잖아요. 타율이 2할 초반에 허덕이고 뭐 홈런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전혀 공격에서 방망이로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쪽이었고 포수 정보근이 들어갔던 포수 쪽도 마찬가지죠. 더 심했죠. 이번 시즌 SSG의 이재원이 지금 뭐 WRC 플러스가 마이너스 90이 넘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했던 거. 그 SSG 팬들이 지금 이재원을 보면서 느낀 거를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의 정보근을 보면서 저희는 느꼈죠. 정보근의 타석에서는 전혀 안타, 볼넷, 뭐든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유강남이 들어가면서 여차하면 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상대한테 준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 투수들이 롯데 타선을 상대를 하면서 상위 타순, 하위 타순 쉬어갈 곳이 없다. 이게 지금 롯데에게 정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드라지는 성적을 내고 있는 타자가 없음에도 이런 효율을 내고 있다는 건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 롯데는 득점권 타율 전체적으로 3할에 가깝고 리그 3위고요. 희생 플라이는 10개로 리그 2위입니다.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고 그다음에 안타를 치지 못하더라도 득점을 시키는,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대호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대호가 3루에 있을 때 어지간한 깊은 플라이가 아니면은 홈으로 대시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안건수, 뭐 황성빈, 뭐 고승민 이런 선수들이 상위 타선에 포진을 하면서 뒤에 있는 타자들이 조그만 깊숙한 플라이를 쳐더라도 홈으로 대시할 수가 있고 그런 득점들이 많아졌다는 게 올해 좀 달라진 롯데의 공격 어떤 전술이다, 루트다, 득점 루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김민석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에서 그냥 전략적으로 기회를 그냥 계속 푸시를 해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에 나승엽한테도 좀 있었고요. 조세진한테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물론 연속 경기 출장이라든지 누적 타석 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롯데는 좀 한번 푸시해주겠다라는 선수들에게는 기회를 조금 주는 편이고 그 기회를 지금 김민석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처럼 조금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동희를 또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역할을 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라고 올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은 오히려 지금 타석에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체력적인 부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팀이 치른 18경기를 치렀는데 고등학교 때는 주말 리그를 뛰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에 와서는 연속 경기도 계속 나와야 될 때도 있고 쉬지 못하고 뛰지 않습니까? 게다가 야간 경기고 이동 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다 처음 보는 투수들이고, 그러니까 그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민석은 아까 한동이랑은 조금 다르게, 한동이는 멘탈의 문제라고 그러면 김민석은 제가 볼 때 약간 체력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못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체력 때문에 뭐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거의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 겪는 부침, 공통적인 부침이죠. 아마야고보다 확 늘어난 경기 숫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 다음에 구장에 대한 적응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누적된다는 거. 이게 선수 스스로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겠지만 거기서 체력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체력이 계속 갈, 게 낮아지면서 배트 스피드가 좀 느려지고 타구 판단 혹은 베이스 러닝도 조금씩 미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민석은 뭐 적절한 타이밍을 받아 좀 체크를 해서 좀 2군 내려가서 좀 쉬다가 올려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르케님도 오셨네요. 예, 3인방이 다 계시는군요. 보또님, 올원님, 아르케님 다들 감사합니다. 한동이는 항상 뜨거운 감자고
팬들 사이에서 항상 이제 평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동희는 긍정적인 평가를 올해 뭐 2할도 못 치고 지금 1할 초반인가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이게 칭찬할 거리가 거의 없는데요. 또 목이 잠겨가네요. 어쨌든 칭찬할 거리, 좀 기대할 만한 거리 딱 한 개가 있는 게 뜬공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뜬공이. 이제 한동희를 얘기를 할 때 배럴 타구 하드 퍼센트는 되게 높은데 타구 속도는 빠른데 공이 뜨지 않아 가지고 예, 홈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올해는 확실히 공을 띄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띄우는데 이게 다 내야 플라이가 돼요. 농담 같죠? 농담 아닙니다. 스태티지에 보시면 뜬공 비율이 뜬공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팩트고, 근데 그 뜬공 비율 중에 내야 플라이가 많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한동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게 타이밍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는 타구에 힘을 실어서 보내야 되는 선수인데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게 멘탈적이든 기술적이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술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야 플라이가 높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내야 플라이 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숫자의 함정이죠. 땅볼과 뜬공의 비율로 보니까 뜬공이 많아졌어. 뭔가 조정을 하고 타격 폼을 바꿔서 좀 멀리 치려고 공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만 본다면. 근데 이게 맞으려면 뜬공 중에 외야로 나가는 비율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뜬공 중에 외야로 나가는 비율이 많아야 이게 지금 뭔가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힘만 조금 더 실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을 띄우는데 띄워지는 공들이 내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희는 뭔가 타격 어프로치가 좀 망가졌다. 근데 그 망가진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체력은 아닐 거다. 벌써 몇 년 차 선수인데 그러면 기술적인 것이냐 혹은 멘탈적인 것이냐. 근데 거기에서 지겨운 얘기지만 그냥 제가 볼 때 한동희는 멘탈적인 거다. 그러니까 좀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관망을 하면서 좀 쉼표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선수가 스스로가 못 견디겠다. 그럼 2군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너무 부진을 하고 땅으로 막 파고들 때 계속 견뎌. 이겨내야 돼. 굳은 살 배겨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선수에 따라서는 차라리 조금 아예 좀 경기랑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좀 해봅니다. 한동희는 너무나 뜨거운 감자라서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고 이렇게 말해도 폭탄이 되고 저렇게 말해도 폭탄이 되는 그런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빠와 까는 또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또 한동희 편을 들면 또 그렇고. 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박민규님께서는 김민수 한번 올려서 기회 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2군에서 김민수를 제외하더라도 이호연도 엄청 잘 치고 있죠. 이번에 윤동일 올라왔으니까 아마 김민수와 이호연도 차근차근 기회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훈이 내려가고 김민수가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훈은 계속 생존하고 있고 오히려 한동희가 더 못하고 있죠.
일단 뭐 정훈하고 한동희는 지금 1군에서 위험 수준이죠. 아, 유강남이요? 유강남도 지금 못하고 뭐 이렇게 시원찮은 모습이죠. 근데 유강남의 대체자가 정보곤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일단 죽으나 사나는 유강남을 선발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곤을 제가 별로 지금 한 지난 두 시즌 동안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를 조금씩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보군은 짧게 짧게 쓰는 게 가장 그때 빛을 발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보군이 한 8회, 9회 정도 이제 1점을 막아내는 수비가 필요할 때 유강남보다 도루 조지가 좋으니까 정보군을 후에 넣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정보군이 선발로 나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에서의 너무 또 마이너스가 너무 크니까 저는 하다못해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뜬금포도 기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강남도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유강남의 대체자가 정보군이라는 걸 보면 저는 그래도 유강남을 좀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군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보군의 타구질이 최근에 좀 좋아졌다. 근데 저는 정보군의 타구질이 좋아졌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정말 초창기에 정보군이 수비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기록을 들어서 정보군의 편을 들었었냐면 정보군의 컨택률이 되게 좋다. 힘을 못 실어서 그렇고 그렇지 일단 쉽게 물러나진 않고 맞춘다. 근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마저도 잘 못했죠. 근데 여튼 유강남이 확실히 더 잘해줘야 되긴 합니다. 예, 프레이밍도 프레이밍인데 그리고 블로킹도 블로킹인데 도루에서 이제 상대에게 많은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쇄시키려면 공격 쪽에서 최소한 2할 오픈 이상은 쳐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나 FA를 사온 선수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대치를 얘기를 하게 되면 야 50억 주고 데려왔는데 그거 하냐? 80억 주고 데려왔는데 그거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거니까. 여튼 그렇게 제가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정말 속사포처럼 초반에 한 2, 30분 동안 달렸죠. 그 이후에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페이스가 죽었지만 참 재밌는 게 그 페이스가 죽은 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시 시청자 수가 130명이 넘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이제 말이 잘 안 나오고 벌벌 떨리고 그렇네요. 어느덧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켠다 하면서 잘 안 되는데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또 라이브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와주시면 항상 감사한 게 느끼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너무 많이는 말고 적정 수준만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나가시기 전에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처음 들었는데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